지구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콩코드 여객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떠나기 전에 도착한다는 콩코드 여객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54년 2월, 영국에서 초음속 여객기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당시에는 초음속 항공기의 날개가 짧아야 유리하다고 여겨서 F-104나 아브로 730 같은 초음속 항공기는 날개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짧아지면 양력이 부족해서 이륙거리가 매우 길어지는 데다가 항력을 덜 받는 대신 착륙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는데요. 그래서 초음속 여객기를 실현하려면 엄청난 출력의 엔진이 필요했고, 여기에 필요한 연료를 싣고 다니기 위해서는 크기가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초음속 여객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더니 초음속 공기역학 연구로 방향을 틀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차원 흐름 분리라는 논문이 나와 위원회를 뒤집어 놓았는데요. 해당 논문에 따르면 초음속 항공기의 날개가 길어야 유리하다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난 거였죠. 다만 초음속 항공기의 날개가 길어지면 저속에서 조종하기가 어렵다는 유일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테스트 파일럿이 참여했고, 회의 끝에 3차원 흐름 분리 논문을 적용하면 초음속 여객기가 지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1956년 10월 1일 초음속 여객기 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5일에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첫 회의에서 3차원 흐름 분리 논문을 적용한 새로운 시험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HB-115가 개발되었고, F-104의 3분의 1 정도로 낮은 속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시험 결과에 초음속 여객기가 아음속 여객기와 같은 경제성을 지닐 거라 여겼는데요. 초음속 여객기의 양력 대 항력 비율은 아음속 여객기의 절반 정도로 연비에서 이득을 볼 거라는 계산이었죠. 위원회는 대서양 횡단 초음속 여객기와 단거리 초음속 여객기 두 가지 모델을 구상했는데, 개발 비용은 대서양 횡단 모델이 7,500에서 9,000만 파운드, 단거리 모델이 5,000에서 8,000만 파운드로 예상되었습니다. 1970년 운항을 목표로 1959년에 항공기 업체들과 연구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위원회가 날개 영상 연구를 계속하는 동시에 항공기 업체들은 기초 설계에 들어갔고, 그렇게 브리스톨 타입 223이 나옵니다. 브리스톨 타입 223은 마하 2의 100인승 초음속 여객기로 이를 위한 새로운 날개를 시험하는데 미국의 나사가 도와줍니다. 나사는 미 해군 제트 전투기의 날개를 수정해서 날려봤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요. 한편 프랑스는 영국과 별개로 초음속 여객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마친 프랑스는 기술자를 영국으로 파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 기술자들의 의견 대부분은 일치했지만 크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영국은 대서양 횡단 모델을 원했지만 프랑스는 단거리 모델을 원했죠. 1961년까지 계속 협력한 두 나라는 TSR-2 정찰기의 올림푸스 엔진을 사용하면 대서양 횡단 모델과 단거리 모델 모두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기술자들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각은 초음속 여객기 계획에 부정적이라 반복해서 예산이 초과하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7월부터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나온 보고서에는 초음속 여객기가 경제성이 떨어질 뿐더러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담겨 있었죠. 상당한 논쟁 끝에 결국 초음속 여객기는 개발이 계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원했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때마침 진행 중이던 초음속 여객기 개발 계획을 기업 간 계약이 아닌 국가 간 조약으로 판을 키워서 프랑스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판이 커지자 1963년 1월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기자회견에서 초음속 여객기의 이름을 콩코드라 공개했습니다. 1965년 2월 두 기의 콩코드 시제기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001은 프랑스의 항공기 업체 아에로스파시알에서, 002는 영국의 항공기 업체 브리스톨에서 제작했는데요. 001은 1969년 3월 2일 첫 시험 비행을 했고, 같은 해 10월 1일에 첫 초음속 비행을 했습니다. 002가 1969년 4월 9일 첫 비행을 마치자 두 콩코드 시제기는 1969년 6월 파리 에어쇼에서 대중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001은 1971년 9월 4일 판매 시연을 위해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으며, 002는 1972년 6월 2일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뒤따랐죠. 이런 식으로 콩코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판매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콩코드와 경쟁 관계였던 투폴레프 144의 파리 에어쇼 충돌은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초음속 여객기로
개발비로 인한 환경 문제가 알려지자 대중의 시선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1971년 보잉이 개발하던 초음속 여객기 보잉 2707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보잉은 결국 시제기를 완성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결국 1976년까지 영국, 프랑스, 중국, 이란만이 콩코드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이란마저 주문을 취소해 에어프랑스와 브리티시 항공의 주문만이 유효했습니다. 게다가 개발 비용도 1962년에 7천만 파운드였지만 1976년에는 15에서 21억 파운드까지 치솟았고 판매 실적까지 부진해지자 결국 프랑스와 영국 정부가 개발 비용을 부담했죠. 그렇다면 우여곡절 끝에 나온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콩코드는 전장 61.6m에 전폭 25.6m, 전고 12.2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8만 5,070톤에 탑승 인원은 92명에서 102명이고 엔진은 올림푸스 터보제트 엔진 4기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2.04에 항속거리는 7,222.8km입니다. 콩코드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 왕복선과 닮은 델타입과 아래로 꺾인 기수인데요. 이 특징적인 기수는 드룹 순우시라 하며 이착륙 시에 조종사가 지면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착륙을 마치면 기수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으로 설계된 항공기라 아음속 비행에서는 연비가 상당히 나쁘지만 아음속 여객기가 7시간 걸리는 대서양 횡단을 단 3시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콩코드는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빨라서 런던에서 밤에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면 노을이 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브리티시 항공에서는 이 점에서 착안해 떠나기 전에 도착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홍보했죠. 다만 항속거리가 7,200km 정도밖에 안 돼서 태평양 노선은 운행할 수 없지만 인천에서 앵커리지 노선은 7,200km 아니라 대륙 횡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콩코드는 영국 항공과 에어프랑스에서 운용했으며 런던에서 뉴욕과 파리에서 뉴욕 노선으로 운항했습니다. 타 항공사에 대여되기도 한 콩코드는 댈러스에서 뉴욕 노선으로 운항할 당시 편당 최대 승객이 15명 이상을 넘긴 적 없는 초고가 항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런던에서 싱가포르 노선으로 운항할 당시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소닉붐으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결국 해당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콩코드의 서비스는 상상 그 이상으로 콩코드 승객은 전용 라운지 및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입국 심사도 단 2분 만에 통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콩코드 승객만을 위한 전용 객실 승무원, 기내식, 어메니티 키트, 면세품이 제공되었으며 기내식은 외지우드 도자기에 담아서 서빙했고 와인과 샴페인이 무료로 제공되었죠. 거기에 콩코드의 마일리지 적립 등급도 1등석이 아니라 특등석에 준해서 콩코드에 탄다는 건 말 그대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는데요. 콩코드는 개발 당시에는 세계 항공업계의 판도를 바꿀 거라 예상되었지만 예상외로 인기가 없어서 20대밖에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콩코드가 대중적인 여객기가 되지 못한 이유는 소음과 배기가스 그리고 경제성 때문입니다. 콩코드는 초음속으로 운항하게 되면 엄청난 소음과 배기가스가 발생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콩코드는 초음속에 도달할 때까지 항상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 탓에 연료가 아음속 여객기에 3-4배나 들었는데요. 게다가 승객이 120명 남짓이라 콩코드의 표값은 웬만한 1등석보다 비쌌죠. 결정적으로 2000년 7월 25일 에어프랑스 4590 편 추락사고로 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콩코드는 2003년을 끝으로 운항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초음속 여객기의 시대는 저문 줄 알았지만 로키드 마틴에서 선보인 X-59는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X-59는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엔진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부분을 최대한 뒤로 빼면 소닉붐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밝혀낸 결과물이었는데요. 그 결과 X-59의 소음은 식기세척기 수준으로 이번 연도부터 상용화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비행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4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61m의 쌍발 모델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죠. 좀 더 빠르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도전이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도착한다는 콩코드 여객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